알미라. 여러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도록 하지. 놀이터 내 친구. 진정한 용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용기를 내어 구름사다리를 건너지 못하겠다고 당당히 말한 수정이와 서우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구름사다리를 건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 수정이와 시연이, 윤지, 서우는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그날도 유치원이 끝난 뒤 놀이터에서 만나 그네를 탔어요. 한참 재미있게 그네를 타던 내 친구는 조금 지루해졌는지 뭘 하면 올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얘들아, 우리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가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연이의 말에 윤지가 그네에서 폴짝 내렸어요. 그래, 좋아. 윤지와 시연이는 정글짐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정이는 엉거주춤 그네에서 일어섰고 서우는 그네에 앉은 채 정글짐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먼저 올라갈게. 시연이가 자신있게 말하며 봉을 잡고 한 발씩 올랐어요. 어느새 시연이는 꼭대기에 걸터 앉아 아래를 보고 소리쳤어요. 우와, 여기서 윤진의 집까지 보여. 얼른 올라와 봐. 정말 우리 집이 보인다고? 윤지도 씩씩하게 정글짐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이 안 보이잖아. 하지만 여기 앉아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정말 시원하다. 윤지가 정글짐 아래에 있는 수정이와 서우를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도 얼른 올라와. 너희 설마 겁나서 못 올라오는 거야? 시연이가 재촉하듯이 말했어요. 내가 못 올라가겠다고 하면 겁쟁이라고 놀리겠지? 수정이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정글짐 위로 올라갔어요. 가느다란 봉 위에 걸터 앉아 있으려니 불안했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우 차례가 되었어요. 서우는 한숨을 크게 몰아쉬고 정글짐 위에 올라섰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어서 올라와 봐. 보다 못한 친구들이 서우를 도와주었어요. 얘들아,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좋지? 시연이가 물었지만 수정이는 내려갈 일이 걱정되어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구름사다리도 건너보자. 재미있겠지? 시연이가 신나서 말하자 윤지는 좋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수정이와 서우도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시연이는 양손을 싹싹 비비더니 구름사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칸 척척 구름사다리를 건넜어요. 아, 재미있어. 너희도 어서 해봐. 좋아, 기다려. 윤지도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번 매달려 볼까? 윤지는 원숭이처럼 금세 구름사다리를 건넜어요. 구름사다리를 건넌 윤지와 시연이는 수정이와 서우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너희도 어서 와! 하지만 수정이는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서우야, 우리 같이 건널까? 둘은 함께 구름사다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두 손은 벌벌, 두 다리는 달달. 서우가 침을 꼴깍 삼키고 말했어요. 수정아,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사실 아까 정글짐도 무서워서 겨우 올라갔거든. 서우의 이야기를 들은 수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수정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나도 안 할래.
친구들이 겁쟁이라고 놀릴까봐 참았는데 네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용기가 나. 수정이는 서울을 보고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윤지와 시연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못하겠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수정이는 서우, 윤지, 시연이와 함께 구름사다리 아래로 모였어요. 너희 정말 용기 있는 것 같아. 시연이가 말을 하자 윤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거야. 너희 정말 멋져.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사회편.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줄을 서고 올바른 방법으로 타야 해요. 줄을 서지 않거나 위험하게 놀이기구를 타면 다칠 수 있고 친구와 다툴 수도 있어요. 놀이기구를 올바르게 타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놀이기구를 기다릴 때는 줄을 서고 새치기를 하지 않아요. 2. 미끄럼틀을 오를 때는 꼭 계단으로 올라요. 3. 친구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는 그네 주위에 다가가면 안 돼요. 4. 시소,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요. 5.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앞 친구와 거리를 두고 타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두렵고 무서울 때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야.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 혼자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아. 친구가 놀릴까봐 못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어. 철학자와 친해지기. 키르케고르 1813년에서 1855년.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나 외에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라. 덴마크 철학자이자 실존주의의 선구자예요. 헤겔의 관념론과 교회의 형식주의를 비판했어요. 지은 책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등이 있어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선택과 자유를 통해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키르케고르, 덴마크, 실존주의, 불안과 절망, 놀이터, 그네, 시소, 정글짐, 부모님께. 용기 있는 행동이란 두려움 없이 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만둬, 그건 나쁜 행동이야 하며 나설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반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턱대고 나서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선택과 자유를 통해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은 자유로운 선택만이 불안과 절망에 빠진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집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절 지키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서로 탓하며 싸우는 두 집안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 예절 지키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비켜줄 수 없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사건건 싸움을 하는 두 집안이 있었어. 하나는 주씨 가문이고 하나는 왕씨 가문이었지. 두 집안은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며 헐뜯곤 했어. 각 집안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진정한 군자라며 서로 얕보기 일쑤였지. 두 집안 간의 싸움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마을의 대표인 한씨 할아버지였어. 한씨 할아버지는 싸움을 말리러 돌아다녔거든. 한씨 할아버지의 손녀 연희는 속이 상했지. 이대로 가다간 우리 할아버지만 병이 나겠어. 며칠 뒤 왕씨 집안의 어르신과 주씨 집안의 어르신이 마을의 하나뿐인 외나무다리 위에서 딱 마주쳤어. 한쪽이 양보를 해줘야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있었지. 하지만 양쪽에서 모두 서로 먼저 비키라며 소리쳤어. 우리 왕씨 어르신의 길을 막다니! 우리 주씨 어르신의 길을 막다니! 양쪽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비킬 수 없다고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오래된 외나무다리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 조심하세요! 외나무다리가 부서지려고 해요! 그 순간 외나무다리가 부러졌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 하지만 외나무다리가 없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불편해졌지. 강을 건널 때는 매번 나룻배를 저 다니게 됐거든. 연희는 한씨 할아버지에게 말했어. 이번 일은 주씨와 왕씨 집안 사람들이 해결해야 해요. 제가 양쪽 집안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볼게요. 다음 날, 연희는 마을의 정자에 왕씨 어르신과 주씨 어르신을 불렀어. 어르신들, 두 집안이 외나무다리를 부러지게 하였으니 다시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두 어르신 모두 남탓만 했지. 무슨 소리야? 이건 먼저 싸움을 시작한 주씨 집안 책임이지? 천만의 말씀, 싸움을 키운 건 왕씨 집안이니 그쪽 책임이지. 그날 밤, 연희는 마을 의사와 두 집에 일하러 가는 언니들을 불렀어. 책임은 제가 다 질 테니 제 말에 잘 따라주세요. 이튿날, 마을의 언니들은 양쪽 집안 어르신들의 베개에 연희가 건네준 무언가를 살짝 발랐지. 다음 날 아침, 양쪽 집안 어르신들은 소동을 피웠어. 의사를 불러라! 얼굴이 가려워서 못 살겠구나! 의사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무릎을 탁 쳤어. 이것은 책에서만 보던 그 군자병이군요. 치료법대로만 하면 병은 금세 낫고 널리 이름을 펼칠 군자로 거듭날 수 있지요. 어르신들은 이름난 군자가 된다는 말에 무엇이든 할 기세로 물었어. 치료법이 무엇이오? 내 무엇이든 하지. 의사는 어르신들에게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지. 밝은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주씨 어르신과 왕씨 어르신은 언덕에 올랐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지. 군자는 너그럽다. 군자는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군자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하지만 두 어르신은 자신이 이런 군자인가 싶어 점점 부끄러워졌어. 두 어르신은 동시에 입을 꾹 다물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 푸하하, 너구럼 따위는 옛날에 내다 버린걸. 난 어떻고 남 탓하기가 내 특기인걸. 이때 뒤에서 연희가 나와 공손히 말했어. 그동안 두 분 다 전혀 군자 같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민망해하며 머리를 극적였지. 다음 날, 왕씨 어르신과 주씨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말했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마을 분들까지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마을의 다리는 두 집안이 책임지고 튼튼하게 다시 놓겠습니다. 이제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에는 튼튼한 돌다리가 놓였어. 두 집안이 힘을 합하니 못할 일이 없었거든. 다리가 완성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지. 이 훌륭한 다리를 군자가 먼저 건너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왕씨, 주씨, 어르신 둘 다 한 사람을 쳐다보며 말했어. 군자의 덕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군자는 따로 있더군요.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미소 지었어. 내용 생각하기. 어떤 그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역사편. 유교정신. 삼강오륜. 조선시대에는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빠, 내 발톱. 발톱 어디? 여기? 한 말고. 깨졌네? 어. 이렇게 아프죠? 손톱 깎겠다. 원래 손톱 깎기로 해야 돼. 이거. 조선시대에는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유교를 쉽게 풀이해서 백성에게 알리려 애썼는데 그것이 바로 삼강오륜이에요. 세 가지 기본 강령, 삼강. 첫째, 군위 신강. 임금과 신하 간의 도리는 충이다. 둘째, 부위 자강.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효이다. 셋째, 부위 부강. 남편과 아내 간의 도리는 열이다. 다섯 가지 도덕 규범, 오륜. 첫째, 부자유친.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섬김을 다한다. 둘째,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다. 셋째,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할 일을 다한다. 넷째,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다섯째,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군자는 경쟁하지 않는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항상 자신을 탓한다. 군자는 의리가 있다. 군자는 화목하게 어울린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북돋아준다. 철학자와 친해지기. 공자 BC 551년에서 BC 479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있고 선한 언행은 잊지 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학자예요. 공자의 유교 사상은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 인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어요. 교육에 힘써 3천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있고 선한 언행은 잊지 마라. 공자 4대 성인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유교, 군자. 부모님께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덕입니다. 덕은 나만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만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덕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덕을 베푸는 것이며 이는 곧 예를 가리킵니다. 또한 군자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는지,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 형,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쓸데없는 생각에 늘 결정을 못하는 형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농사를 망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생김새는 똑 닮았지만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형제가 있었어. 형은 생각이 많아 뭐든 주저했지만 동생은 뭐든 바로바로 해치웠지. 하루는 형제가 장터에 갔다가 통통한 닭 한 마리를 샀어. 둘이 번갈아 둘러매고 가다가 그만 닭을 놓쳐버렸지. 닭이 개울을 건너자 형은 다리가 부러지면 어쩌나, 물에 빠지면 어쩌나, 개울 앞에 멀뚱히 서서 생각만 했어. 하지만 동생은 개울을 재빨리 건너 닭을 떡하니 잡아왔어. 그 덕에 형제는 다시 닭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형제에게 말했어.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봄부터 농사를 지어보렴. 네, 열심히 해볼게요. 동생은 선뜻 대답했어. 하지만 형은 대답을 못했지. 농사는 안 지어봤는데 망치면 어쩌지? 가뭄이 들거나 홍수라도 나면 어쩌지? 따스한 봄날, 형제는 밭으로 나갔어. 햇빛이 좋으니 씨 뿌리기 좋은 날이야. 동생은 밭에 씨를 휙휙 뿌렸어. 그런데 형은 골똘히 생각에 빠졌어. 햇빛이 좋을 때 씨를 뿌리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 결국 형은 며칠 동안 씨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며칠 뒤, 동생의 밭에 새싹이 쏙쏙 올라왔어. 쑥쑥 자라 꽃을 피우렴. 그런데 형은 그제서야 동동거리며 씨를 뿌렸지. 날이 점점 더워지네. 이를 어쩌지? 지난주에 씨를 뿌릴 걸 그랬어. 며칠 뒤, 형의 밭에도 새싹이 올라왔어. 그런데 따가운 햇빛에 새싹들이 쪼글쪼글 시들었어. 동생이 물통을 들고 말했지. 물을 주면 새싹들이 금세 생생해질 거야. 하지만 형은 이런저런 생각에 선뜻 물도 주지 못했어. 새싹들이 모두 물에 쓸려가면 어쩌지? 동생은 부지런히 밭에 나와 열심히 일했어. 열매를 파먹는 나쁜 벌레를 잡아볼까? 쓸모없는 잡초도 뽑아야지. 벌레를 잡다가 물리면 어쩌지? 잡초를 뽑다가 채소의 잎을 뽑으면 어쩌지? 형은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지. 밤이 되자 온통 밭에서 일한 동생은 골아 떨어졌어. 형은 깊이 잠든 동생을 보며 생각했지. 나도 벌레도 잡고 잡초도 뽑을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농사를 망칠 것 같아. 그날 밤, 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잎은 시들시들, 줄기는 축축 늘어졌어. 쏴! 동생이 시원하게 물을 주자 잎과 줄기가 생기를 되찾았지. 하지만 형은 멍하니 하늘을 보며 말했어. 내일 비가 많이 오면 어쩌지? 그럼 뿌리가 썩을 텐데. 그러자 동생이 말했지. 적당히 물을 주면 돼. 내일도 비가 안 오면 그때 더 주고.
마침내 열매들이 잘 익어서 통통해졌어. 이 정도면 수확해도 되겠는걸? 동생은 열매를 톡톡 따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 하지만 형은 선뜻 열매를 따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동생에게 물었지. 동생아, 네 밭에는 덜 익은 작은 열매는 없니? 며칠 있다가 따는 게 낫지 않을까? 갈팡질팡하는 형을 보고 동생이 싱긋 웃으며 말했어. 잘 익은 열매만 따고 덜 익은 열매는 며칠 뒤에 따면 돼. 형,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쉬워. 그러자 형은 손뼉을 탁 쳤어. 그러면 되겠구나. 너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걸. 형제는 바구니에 열매를 담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지. 그 뒤로는 형도 농사일을 뚝딱뚝딱 해치웠어. 이런저런 생각을 줄이고 괜한 걱정도 더는 하지 않았어. 그리고 형제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마당 가득, 창고 가득 채소와 과일, 곡식이 차고 넘쳤지.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사회편.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가뭄이라고 해요. 오늘날 아프리카와 같은 곳은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땅이 메말라 농경지가 사막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사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보호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비로 인한 홍수.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어난 물을 홍수라고 해요. 홍수가 나면 강과 개천 주변의 논과 밭, 집 등은 큰 피해를 입어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만들고 두 갈래의 물길을 만드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결정할 때를 놓칠 수도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날 때도 있어. 철학자와 친해지기. 오컴 1285년에서 1349년. 쓸데없이 길게 늘어놓지 말고 잘라버릴 것. 필요 이상으로 실체를 늘리지 마라.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예요. 불필요한 가정을 잘라내야 한다는 오컴의 면도날과 단지 이름뿐이라는 유명론으로 유명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필요하지 않은 가설은 잘라내야 한다.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설명하라. 사물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를 위해 붙인 이름이다. 쓸데없이 길게 늘어놓지 말고 잘라버릴 것. 오컴. 신학자. 오컴의 면도날. 유명론. 형제. 자매. 우애. 부모님께. 오컴은 필요 이상으로 실체를 늘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답인 경우가 많으며 필요 이상의 생각과 걱정은 자칫 답을 찾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형도 지나친 생각과 걱정 때문에 제대로 농사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반면 동생은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농사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형에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다음 만약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책의 동생처럼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내려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